오늘날 삼성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시장의 최정상에서 세계를 이끄는 초일류 기업.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만 해도 해외 시장에서 삼성 제품은 구석진 매대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던 삼류 브랜드에 불과했습니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 삼성의 주요 임원진 200여 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이건희 회장은 사재를 털어 사온 해외 시장의 삼성전자 제품들과 글로벌 경쟁사 제품들을 비교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가슴 뜨거운 선언, 바로 그 유명한 신경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한국 시장에서 1등이라는 사실에 안주하고 있었고 양적 성장에만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21세기 글로벌 경쟁의 거센 파도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을 모두 내던지고 완벽한 질적 전환, 즉 초일류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약 29조 원에 불과했던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수백조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전 세계가 경외하는 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그 강력한 초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 이전에 시대를 꿰뚫어 보는 이건희 회장의 담대한 통찰과 압도적인 변화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건희 담대한 명언은 그가 일평생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끌어올린 지혜의 정수들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의 핵심 철학과 그것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일에 던지는 위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수많은 어록 중 가장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된 문장은 단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일 것입니다. 왜 그는 그토록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변화를 촉구했을까요? 인간과 조직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잘 해나가고 있다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치명적 안도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된다. 1990년대 초 삼성이 만드는 세탁기는 뚜껑이 잘 닫히지 않아 직원들이 칼로 깎아서 맞추는 주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자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바로 이 적당히 남들도 다 그러니까 라는 타성에 젖은 생각이야말로 기업과 개인을 파멸로 이끄는 암세포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말한 변화는 사소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뿌리부터 행동의 양식부터 일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자기부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축해놓은 성공의 방식을 스스로 깨부수지 않으면 타인과 시대에 의해 깨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 이 정도면 남들만큼은 살고 있으니까 라며 편안한 둥지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기득권과 익숙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의 초일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고통은 훗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일하는 방식, 심지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의식과 선제적 대응, 잘 나갈 때가 진짜 위기다. 이건희 회장은 경영에 있어서 늘 위기론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실적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언론에서 찬사가 쏟아질 때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톤으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10년 안에 대부분 사라진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는 홀로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은 진짜 위기가 눈앞에 닥쳐서 통장 잔고가 바닥나거나 사업이 휘청거릴 때 비로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허둥지둥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불이 난 뒤에 집을 짓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여준 초인류의 초석은 바로 상시적 위기의식에 있었습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고 풍년이 들었을 때 가뭄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때도 앞으로 중국과 선진국의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조직에 긴장감을 주입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선제적 위기의식이 절실합니다. 현재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지금 내 사업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 믿는 것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착각입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파도처럼 몰아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나의 현재 역량은 5년 뒤에도 유효할 것인가 스스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잘 나갈 때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위기를 고안해내어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질적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불량은 암이다. 1995년 3월 삼성전자 구미공장 운동장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약 15만 대의 무선전화기와 팩시밀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품질은 나의 인격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무선전화 신제품 애니콜의 불량률이 11.8%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이건희 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거나 고객에게 전달된 불량 제품까지 전부 수거해 한 곳에 모은 뒤 500여 명의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부수고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날 잿더미로 사라진 제품의 가격은 무려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한국 산업사를 바꾼 구미 화형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불량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다. 불량을 만들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 범죄이자 암이다. 그는 양적 확장, 즉 얼마나 많이 만들어 얼마나 많이 파느냐의 시대에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품질, 즉 질적 경영으로 전환해야 세계의 정상에 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미화 형식 이후 삼성 직원들의 내리에는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목숨과 같다는 가치관이 뼈 깊숙이 바뀌었고, 이는 훗날 삼성이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일들을 양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완성도의 차이가 인류와 삼류를 가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내가 나누는 대화, 내가 이뤄내는 성과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 완벽을 기하는 질적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99%는 0과 같습니다. 오직 100%의 완성도를 향해 무섭게 집착하는 태도만이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천재 양성론과 인재 제일주의,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삼성의 경영 철학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이끌면서 인재 확보에 누구보다 미쳐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21세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탁월한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의 사원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 그는 해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비즈니스 미팅 외에도 전 세계의 천재적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만나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때로는 사장단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글로벌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왔고, 스카우트해온 인재가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직접 챙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인재주의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쓰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좋은 인재를 뽑아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핵심 업무 80%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과연 10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대체 불가능한 인재인가요? 아니면 누구로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인가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독창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는 인재의 가치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1%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 나의 지적, 기술적 역량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입체적 사고와 본질 파악,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숲 뒤의 날씨까지 읽어라. 이건희 회장의 사고방식은 일반인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나 사물을 접할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3D처럼 입체적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을 볼 때는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봐야 한다. 입체적으로 보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문제의 진짜 본질이 보인다. 예를 들어 그가 시계 사업을 검토할 때 던진 질문은 단순한 시계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가 아니었습니다. 시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인가? 아니면 패션 보석인가? 아니면 지위의 상징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 때도 이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인가? 아니면 전자기술의 집약체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헛다리를 짚으며 무의미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상의 표면만 만지작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최소 5번 이상 던지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고 그것이 미래에 가져올 영향까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입체적 사고야말로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경영,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완벽히 책임져라. 이건희 회장은 사장단과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고 사소한 일에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노동이지만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일은 예술이 된다. 하지만 그의 권한 위임 뒤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자신이 내린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프로로서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조직과 개인은 놀라운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과 업무의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처리하는 소모품으로 자신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기업의 CEO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회사와 상사, 부모나 사회를 탓하며 내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기꺼이 책임지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전향적 태도, 도전하다 실패한 자에게 포상을 주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조직과 개인은 결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내부의 보수적이고 안전주의적 문화를 깨트리기 위해 실패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주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라.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안전한 길만 걷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 고인물이 되어 썩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도전이 그러했고 휴대폰 사업 진출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순간에도 이건희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성공은 수많은 실패라는 계단을 밟고 올라간 끝에 도달하는 정상입니다. 지금 아무런 실패도 겪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안전지대 안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졌는가입니다. 마인드셋과 자기관리,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빛의 속도로. 이건희 회장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실행에 있어서 절대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의 단계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저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파고들었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빛의 속도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생각은 신중하게 하되 행동은 과감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경쟁자는 저만치 앞서간다. 현대사회는 속도전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1년, 2년을 소비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저마치 변해 있습니다. 80%의 확신이 섰다면 일단 실행에 옮기면서 수정해 나가는 민첩성이 필요한 거죠. 또한 이건희 회장은 늘 자기 관리와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외로운 유학 시절을 보내며 혼자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타인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구축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 안의 게으름과 두려움부터 깨부셔야 합니다. 생각은 치밀하게, 행동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결단력이 초인류 인생을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앞서가는 기술과 미래 투자, 5년 뒤,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이건희 회장의 경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술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술 서적을 탐독하고 신기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을 새워 공부할 정도로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기술 확보 없이는 초인류가 될 수 없다. 독자적인 기술, 세상을 바꾸는 미래 기술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삼성이 초기에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추격하던 시절에도 이건희 회장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자체 기술을 확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이번 달 먹고 살 일에만 매몰되어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위한 배움과 기술 축적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기술과 지식이 과연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을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기술, 남들도 다 하는 능력으로는 결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미래의 기술과 트렌드를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생과 사회적 책임, 혼자서만 잘 사는 1등은 의미가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초인류의 완성은 바로 상생과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협력업체는 우리 분신이다. 협력업체가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삼성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삼성의 기술과 노하우를 협력업체에 전수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스포츠,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삼성의 결실을 나누는 대대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나의 성공은 비로소 영속적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의 끝에는 누구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넘어 내 주변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거대한 비전을 품을 때 우주와 세상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삼성을 초인류 세계 최고 기업으로 이끌어낸 이건희 회장의 담대한 명언과 그 속에 숨겨진 위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불확실성과 외로움, 고뇌 속에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타 평범한 이들과 달랐던 단 하나의 차이는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담대한 용기와 완벽을 향한 타협 없는 집착이었습니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바꾸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지, 타성에 젖어있던 익숙한 습관, 미루고 있던 도전,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 오늘 당장 그 하나를 깨부수고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꿈꿨던 초인류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완벽을 향해 몰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역시 초인류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